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백브리핑 진행을 좀 더 할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자서전에서 이준 열사, 헤이그 특사, 아시죠? 이준, 네, 그 이준입니다. 이준 열사의 후손이라고, 최근에 이제 자서전에서 밝혔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뒤늦게 이준 열사의 후손들이 이거 사실이 아니다. 예, 이거 명예훼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낙연 씨가 책을 냈어요. 인터뷰 형식으로 어떤 문형렬이라는 어떤 작가의 어떤 이제 그죠? 예,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거기서 이제 이낙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준 열사께서 저희 조상이라는 것은 제가 성인이 된 뒤 알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 울분을 죽음으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결연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준 열사의 직계 후손이 이거 아니다. 예.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의 후손 이낙연 전 당대표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낙연 공보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포스터는 아닌 것 같은데 네티즌들이 이걸 좀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나 봐요. 자서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낙연도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지도 않으니까.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 이준 열사의 이제 직계 후손이신 분들이 항의를 좀 했나봐. 이거 뭔 소리냐? 아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운항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여기가 이제 이준 열사의 후손들의 이제 모임인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이준 열사 후손이라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준 열사는 전주 이씨 완풍대군파 안소공파 종회이고 이낙연 후보는 전주 이씨 완풍대군파 양도공파 종회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종친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이준 열사의 종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이준 열사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죠? 그건 너무 멀리 나가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직계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직계 후손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 열사의 직계 후손들이 엄연히 살아있고, 이제 그분들이 계속 추모제도 지내고, 뭣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씨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도 다르고, 그런데 종친이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신의 마치 이제 대통령의 이제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마치 이준 열사의 후손인 것처럼, 직계 후손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낙연 쪽에서 별다른 어떤 그 입장 발표는 없는데 다만 간접적으로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준 열사 이제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포스터 만들면 안 된다. 직계 후손들이 엄연히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니까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 대변인에게서 어떤 답변이 들려왔냐면 우리가 후손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건 단군의 후손과 같은 의미의 용어다. 이런 식으로 이준 열사의 직계 후손에게 답변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준 열사의 후손들이 좀 약간 진짜 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게 알려져서 저희도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 조심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 종친까지는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단군 왕검의 후손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빡친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소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트위터 상에서 직접 밝히고 있어요. 너무한 거죠. 이렇게까지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 씨, 다른 쪽으로도 장점을 내세울 게 많으니까.
이거는 네, 이준 열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후손들의 감정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하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 누구 후손 이거는 너무 많죠. 저는 허재영 기자는 그저 저는 양천허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허준 선생의 후손입니까? 그냥 정치인인 거죠. 나는 그럼 의협회장 선거에 나가도 되겠네. 이런 식의 논리면 저는 허준 선생의 후손이니까. 그냥 정치인 어떤 먼 조상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이건 진짜 어디 농담으로라도 이런 표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분들이 실제로 이 이준 열사의 종친회가 엄연히 있는데 그분들과 사전 양해도 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배포하고 심지어 그 종친회 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 당군 후손 아니냐, 우리 다. 그런 식으로 후손이란 표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준 열사의 종친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화가 나서, 굳이, 그죠? 안 해도 될 소송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래요. 이낙연 씨가 과거에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을 때 말이죠. 그때 광복회에서 친일 청산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라고 보도가 나온 게 있었어요. 함세웅 신부님 등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광복회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제일 여당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국회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지금이야말로 친일 청산법, 그러니까 친일파 파묘법부터 시작해서 친일 찬양 금지법이랑 온갖 것들 막 그런 것 광복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좀 채택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러면서 곤란해하고 최종적으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런데 광복회에서 따로 이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구 의원들이 광복회에서 친일청산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이 5당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75%의 의원들이 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75%에 달하는 190명이 친일 찬양 금지법의 제정에 찬성했다. 국립현충원 친일 인사 묘지 정리와 관련된 국립묘지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역시 비슷한 숫자가 표했고. 아니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이거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당대표가 나머지 25%의 의원 정도는 설득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님들, 그래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실제로 지역구 의원들도 이렇게까지 공감을 표시하니까, 우리 당론으로 채택합시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75%가 아니고 한 30-40%만 찬성을 했더라도, 당대표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어떤 설득조차도 안 하고 그냥 이낙연 대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복회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진짜
친일 청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찾아가면 또 만나는 초. 그리고 본인 자서전에도 나는 이준 열사의 후손이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근데 막상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낙연 씨가 무슨 친일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뭔가 신중해야 된다.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반대는 안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끝내 어떤 개혁의 성과도 이뤄내지 못하는 특징을 늘 보여요. 저는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일 때도 그렇고, 민주당 당대표일 때도 그렇고, 사실 친일 청산 문제,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 본인 주도로 도대체 뭘 해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최성해 총장이랑 이런 분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면서,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반대하고, 이런 게 나중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일 청산의 의지가, 정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있다곤 하는데 어떤 책임 있는 당대표 자리라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함을 갖게 됐을 때 이걸 의지를 갖고 정말 할까? 맨날 국민 통합, 신중, 엄중하게 판단,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서 맨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럼 언제 국민 통합이 언제는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이 친일 세력의 잔재들이 온갖 기득권 카르텔을 다 형성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겠어요? 합의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투표로 뽑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합의, 여러 가지 협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좋은데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수결로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죠. 언제까지 합의해? 평생 합의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인들 보면 이제 좀 깝깝해 죽겠어. 이준 열사의 후손이라고 자처하시니까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후손이어서 그냥 장땡이 아니라 후손이면 후손답게 뭘 좀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친일 청산의 의지를 좀 강력하게 좀 보이세요. 정치하신 게 벌써 몇십 년 아닙니까? 해낸 게 하나도 없잖아. 뻔뻔한 대선 후보는 또 있어요. 이분이 거의 요즘 끝판왕을 달리고 있죠. 최재형. 이분들 어떤 집안이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집안 아닙니까? 애국가 사절. 처음에는 이게 진짜 사실이냐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다 그랬는데 며느리들까지 다 이제 동참을 했죠. 우리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집안 맞다고, 아주 자발적으로 부른다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건 그래 그렇다 쳐.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탈루를 왜 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422만 원. 이게 그러니까 최재형이 손녀한테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아파트. 최재형 후보가 손녀가 아니고 딸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4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에 자발적으로 냈어야 될 거 아니야. 신고를 하고. 그 신고 금액이 크지도 않아. 422만 원이에요. 이거를 왜 납부를 안 해? 그게 나중에 드러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은 이런 식의 이제 세금 신고 누락하고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심심치 않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전 감사원장이란 말이죠. 전 감사원장. 그리고 대통령 그거를 배경으로 내가 나라에 기강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스스로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세금을 400만 원이나 탈루하고도 이게 뭐가 문제야? 무슨 대단한 내가 비리를 저질렀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빡치는 거죠. 이자 소득세? 낼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딸 사위는 왜 문제 안 삼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본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면 그냥 본인 해명만 하고 끝내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을 왜 물고 늘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야 니들은 애국가 사절을 부르면서 나라를 사랑하면 뭐해? 정작 세금 낼 거 잘 안 내고 나라의 곳간을 등쳐먹는 집안인데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40만 원이건 4천만 원이건 어쨌든 내야 될 세금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안 냈던 거 아니에요. 최재형 씨가 몰랐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냥 이 최재형의 이제 장녀가 이거 최재형 우리 전 감사원장 우리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누락한 거예요.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불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비난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감사원장이나 하셨던 분인데 꼼꼼하게 이거를 야 너 이거 세금은 제대로 낸 거 맞아? 이거 내가 신경 안 써도 니들이 알아서 잘해? 이렇게 챙겨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면은 자신들의 측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믿고 맡기고 자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겠네. 늘 이런 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은 다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은 왜 안 살펴봐? 언제까지 내로남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내로남불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 갑자기 왜 문재인 정권을 들고 나와? 그러니까 고작 400만 원 세금 탈루한 거 가지고 대단한 비리인 것처럼 그렇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선동한다. 이런 식의 입장만 내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네. 400만 원이나 탈루해볼 만한 뭔가 소득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이 400만 원 세금을 탈루하는 때까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전 잘 모르겠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400만 원 세금 탈루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문재인 가족들은 살펴봤냐.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까? 아니 그저 부유층들의 일부 일탈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분들은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고 사는 집안 아니야.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왜 세금은 이렇게 수시로 탈루하고 그래? 이게 드러난 것만 이번에 요거 하나인 거지. 만약에 진짜 조국 진짜 장관의 가족들처럼 탈탈탈탈탈 털면 이것만 있을까? 한 100여 곳 압수수색 해봐? 아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씨도 그렇고 최재형 씨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게 드러나면 문제 제기가 드러나면 좀 국민 앞에 좀 겸허하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너무 불찰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다 완벽하진 않잖아요. 조금씩의 허물들이 있고 먼지투성이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적됐을 때 태도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라는 거죠. 이낙연, 최재형 후보 좀 더 국민 앞에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후보이시면 좀 더 고개를 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익은 벼처럼. 응? 아니 이 정도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이런 태도니까. 그래놓고 조국 장관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날카롭게 또 비난하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자, 허지연 TV 늘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취재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이 정도 짧게 방송하고요. 또 중간에 또 뉴스 백브리핑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방송 끝에 나오는 광고도 좀 봐주시고요. 후원도 좀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네, 제가 취재비 걱정하지 않고 네,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네, 광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좀 많이 좀 광고 좀 네, 봐주시고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구매 링크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셔서 네, 상품 구입 좀 많이 해주시면 허재현 TV 제작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재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